네, 이제 시장킥 이슈킥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과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윤 팀장, 두 팀장과 같이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시윤 팀장은 붉은색으로. 좀 빨갛게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죠. 시장은 우리는 이제 상승을 붉은색으로 하죠. 미국은 좀 색깔이 다르지만, 자, 저도 오늘 뭐 타이를 약간 꽃무늬로 춘삼월을 좀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 보죠.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걸림돌이 하나 또 뭐 등장했는데 뭐 아주 놀랍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중국산 후판 수입되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후판 가격에 대한 관세율 38%. 앞서 이제 김유정 아나운서가 얘기를 해줬지만 후판이라는 게 이제 두터울 후자를 쓰죠. 후덕한 우리 손열호 팀장이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반덤핑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미국에서 중국에 부과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부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정부에 대해서 성격에 따라서도 중국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중국에서 어떤 반덤핑 관세, 우리가 저렴하게 물건을 준 대신 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관세를 좀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 정상적인 거래, 통상적인 거래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유를 좀 관세를 먹인 것 같아서 이제 제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저는 이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투자분들의 반응을 봅니다. 거기서 어떤 거래가 좀 퇴색될 것 같다, 좀 침체가 될 것 같다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있을 때는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일 텐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후판 같은 경우가 조선에 많이 쓰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조선의 이 전방 산업에 대한 분위기가 이런 관세가 부과됐을 때 우리나라 선박이 좀 덜 팔릴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좀 약세를 보일 텐데 K조선의 뭐 기술력이나 성장성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철강 관련 종목들도 또 제가 또 최근에 리포트 읽어봤을 때 한창 후판 가격이 인상이 됐을 때 가격 전이라고 하죠. 철강 기업들은 반덤핑 관세를 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이익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철강이 비싸집니다. 그럼 네. 우리의 철강 비싼 가격을 또 이제 조선 기업들은 사줘야 되고 조선 기업들은 우리한테 비싸게 산 철강 가격을 또 자신들의 배에 얹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 선박을 수입할 때 좀 이 눈가가 찌푸려지면은 침체가 이루어지는데 워낙 우리나라 K조선의 선박에 대한 기술력이 높다 보니까 그런 가격 전이가 잘 될 것이다. 수월하게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덤핑 관세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투자분들이나 뭐 다른 기자분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시는 걸로 판단됩니다. 근데 그 우려가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적 반영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갭상승한 종목들이 많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보다는 매도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시초가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눌림목 공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재료가 또 등장하고 항상 보면 시장의 이 속도, 순환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뉴스 등장 이후에 뭐 접근법 이게 금방 또 잊혀질 수 있기도 하고 해서 하필이면은 어제 나왔던 뉴스가 이제 중국과의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이 우리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때 10월 11월인가요? 방한을 예정한다 그러면서 한할령이 완화되는 그 시점에 때마침 중국산 수입 철강에 대한 반덤핑 과세를 하면서 왜 하필 이때 물론 우리도 호락호락하지 않아 만만치는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좋은데 하필이면 이때 그래서 이제 철강주들은 그동안 이제 판매 가격에서 아까 얘기했던 조선업체, 조선 회사들한테 후판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이 조금 애매모호한 단계에서 이제는 경쟁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철강업체는 오르고 반면에 조선 쪽은 후판을 좀 비싸게 사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익이 감익되니까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어떻게 이게 지속될까요? 일단 철강 쪽을 보게 되었을 때 두 가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철강 쪽에 대한 경쟁력이 미국 쪽에서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을 때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물론 이런 조치가 미국 쪽에 대한 이슈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미국 쪽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을 때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뭐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지금 중국 쪽에 반덤핑 과세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도 좋아질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거기에서 새우등 터지는 우리나라의 중간에 끼어서? 입장에서는 네. 사실 이런 리스크 요인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슬슬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약간 훈풍이.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좋아졌고,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고위급 인사들은 계속 만남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계속 손을 조금씩 내밀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 뭐 특히 전략적이겠죠. 문화적인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철강에서 우리가 반덤핑 과세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중국의 반응,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또 피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결국은 중국의 반응까지도 우리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런 내용들 자체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은 될 수가 있으나 다만 연속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국내 보시면 철강 좋을 것 업체들이 같고,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철강 쪽으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강건 쪽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결국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미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발 이슈라든지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군들 혹은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작년부터 네.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인데 결국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쪽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는지,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에서 뭐 LNG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또 추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뭐 넥스트리라든지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그래도 기존 철강 업종들과는 다르게 좀 무관한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점들에서 철강주 내에서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조선 쪽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지금 뭐 철강에 대한 이슈도 있긴 한데 어제 하산이라는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무슨 리포트? 그 파산? 하산. 하산? 이제 조선 쪽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내려와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너는 이만 하산하거라 이제 이거야. 투자 하산. 의견을 또 네. 이제 좀 조절하는 내용들이었는데 네네.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또 투자자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도 몇 년치의 실적을 끌고 올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증권사의 리포트를 좀 읽어보게 되었을 때 사실 뭐 특수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좋기는 한데 다만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반영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주가를 설명하기는 어려우니 거기서의 이제 투자 의견을 좀 조정하는 듯한 뉘앙스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조선을 보게 되었을 때 네. 아무래도 이제 플러스 알파, 프리미엄 붙고 있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내용들 자체가 규모가 또 어느 정도 나와지고 있고 거기서 우리나라 조선주가 점유율을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또 산정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리포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라든지 혹은 관점의 차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강에 대한 노이즈보다는 어제 나왔던 리포트에 대한 영향이 추가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조선을 또 보게 되었을 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양봉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외국인 순매수도 한 100억 정도. 그만큼 지금 네, 조선 같은 들어오고. 경우는 실적 뭐 수주 뭐 미국발 스토리 좋은데 좀 조정을 기다렸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는 살아있고 뭐 악재라면 악재고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이 재료가 등장해서 가격이 반영됐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저가에서는 대기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후판 가격의 원재료가의 상승보다는 다른 긍정 측면을 더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정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실 그 철강도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저도 맨날
자주 헷갈리는데 뭐 아변 강판, 열연 강판, 뭐 열연 코일, 냉연 강판, 뭐 H빔 이런 건 건설에 또 쓰이고 뭐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당국이 38%를 그냥 뭐 숫자 돌려가지고 한 38좀 매길까? 이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계산을 다 했을 텐데 뭐 그럴까요? 이제 뭐 1에서 2개월 내 예비 판정을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뭐 철강 종류마다 퍼센트가 다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철 광석뿐만 아니라 뭐 아연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비철금속도 좀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증권 전문가이지 어떤 그 철강 업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외우고 다닐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상황에서는 추이를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광석 가격이랑 선물 추이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우하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예비 결과에서 과연 예비한 판단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인가.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큰맘 먹고 한한령 해제하려고 그랬는데 너네 우리한테 이렇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그럼 우리 관계 좀 다시 생각해 보겠어. 이게 두 번째. 그다음에 어떤 이 관세가 부과된 철강이 왔을 때 갑자기 미국이나 인도에서 우리나라 조선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한 국가들이 갑자기 뒤돌아설 수 있는 리스크 이 세 가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일간 단위로는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철강성 가격이 일간 변동성 보여주고 있고 선물 가격이나 일간 변동성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는 어떤 확실하게 나온 재료뿐만 아니라 우리 기대감을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보통 철강이랑 화학이 같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러우 사태 터지고 나서는 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같이 평가하시더라고요. 철강과 화학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무역 운행이나 이런 게 막히고 수요가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가지 못하고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가 실적이 훼손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화학은 정말로 극심한 적자로 전환될 때까지 적자가 됐었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 기업들 중에서 흑자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뭐 세아제강이라든가 동국제강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매출과 영업이익을 열어보시면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도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수익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PBR도 0.6, 0.7대도 되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한 2에서 3%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철강이랑 화학 중에서 골라보라고 한다면 저는 철강이다라고 보고 있고 철강이랑 화학도 정말 그런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었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했을 때는 전 철강은 피해가 덜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철강 같은 경우도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확인하기 전에 이슈가 나왔을 때 우려감, 기대감에 의한 움직임이니까 좀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정리하면은 일단 중국산 앞에 저가 후판, 저가가 들어가 있는지는 명확치 않은데 하여튼 중국산 후판이라고 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좀 국한하는 걸로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강도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시키는 거는 아닌 걸로 현재 좀 제한적이다. 네, 이렇게 좀 평가하고 그러면 조선업종이나 철강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정리해 봐야 되는데 조선업종 투자 전략? 조선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공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아까 좋을 것 하나오션에 같고요. 비유를 해서 하나오션도 그렇고 지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조선주들 계속해서 좋은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피크아웃은 언제 나올까? 아직 피크아웃 안 나왔습니다. 계속 수주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결국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계속 매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락했다고 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네. 지금 이평선을 보게 되었을 때 주요 이평선은 약간은 깨졌어요. 5일선이라든지 11선 같은 기술적 분석을 기술적 해보니까 분석을 하니까 거기서 또 약간의 조정이 나온 종목군들이 있어서 21선 라인 때까지는 그래도 안착하는지 여부는 보고 그때부터 조금씩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철강업종은 오늘 오르는데 전략을 네, 저는 화학 같은 경우는 완전 기계적인 대응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냥 갑자기 그냥 붙여드리는 겁니다. 네. 철강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변동성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시고, 모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배당 주는 종목들 위주로만, 뭐 적자 기업이라든가 배당을 안 주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손절 못한다, 뉴스를 뭐 체크 못한다 이러신 분들 그냥 이번 주랑 다음 주는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견조하게 앞으로도 한 3, 4년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후판 가격이 전이가 된다고 일단 리포트가 나왔는데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후판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인도나 미국처럼 우리나라의 조선의 수주를 많이 주겠다고 한 기업들이 태세 전환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분할 매수를 잘하면서 손절까지 가능하다 이러신 분들은 뭐 오늘 오후도 뭐 이게 뭐 한 3분의 1 정도? 3분에서 4분의 1 정도를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나는 매수했을 때 뭐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찍히는 거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신 분들 시간 넉넉히 두시고 다음 주에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탑픽 기업 선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혹시 선택적으로? 조선을 보면 HD 한국조선해양인데 네.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 약간의 노이즈가 끼어 있는 상황들, 물론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MRO 이벤트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이라든지 혹은 현대중공업 쪽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하나, 다만 내가 안정적으로 갖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조선해양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조선사들 중에서 가장 포트폴리오도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선박을 좀 진행하게 되면서 항상 가이던스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재료 팀장은 선택. 네, 저는 두 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랑 현대 BNG 스틸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 HD현대중공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도 있지만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상선이랑 LNG선을 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과의 뭐 조선 이야기나 뭐 관세 이야기 났을 때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철강 관련했을 때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양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서 너네 우리한테 반덤핑 관세 부과했다고 알았어? 라고 했을 때는 H현대 BNG스틸은 시세를 보여주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제가 여태까지 한 10년 정도 이제 중국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럼 너네랑 뭐 금전적 이야기 좀 하기 힘들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제 뭐 철강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뭐 니켈이라든가 뭐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로 순환매가 들어가는 기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BH 스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히토류를 가지고 또 네, 히토류나 뭐 니켈 뭐 그런 마그네슘 쪽, 뭐 2차 전지 뭐 네, 그런 뭐 이제 뭐 조일 알미늄 이렇게 또 순환매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24년 연간 실적 흑자 전환됐고 기술 위치 괜찮고 외국인 수입에서 들어오니까 그 순환매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두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슈가 또 등장했고 잠깐 풀어봤는데 뭐 딱히 명쾌한 결론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중국 측 반응을 좀 봐야 되겠다, 이 정도. 자, 두 번째 이슈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게 더 궁금합니다. AI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어제 정부 정책이 또 하나 나왔던 게, 김유정 아나운서 아까 오프닝에도 나왔지만 한국판 챗 GPT 개발을 좀 더 서두르고, 이미 물론 기존의 제품이 아니라 그 모델들이 조금 있긴 있는데 명확성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명확성이라는 게 뭔가 인지도겠죠. 2조 원 가량을 개발 비용에 지원을 하겠다, 투자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걸 또 봐야 됩니다. 손으로 했으니까 김수영 팀장하고 우리 팀장부터 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지. 왔다 갔다 해야 돼. 아니 뭐 계속 혼자 하여튼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손 들고 하기. AI. 예, 손 들고 그럼 네. 하겠습니다. 일단 AI를 보게 되었을 때 결국 국내에도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뭐. 결국 지금 산업 구간에 있어서 미국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함께 투자를 하고 있다 정도의 해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겠죠. 결국 지금 전 세계적인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AI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본 기사가 오픈 AI가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4억 명을 돌파했다. 저도 이제 AI 챗 GPT를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단순 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챗 GPT뿐만 아니라 퍼블렉시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뉴스라든지 혹은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AI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네. 혹은 이제 만약에 내가 뭐 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만들어줘 하면은 또 그거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AI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AI를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 얼마나 AI가 발전할 것인지 그리고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 AI 쪽에 대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좀 산업군이 굉장히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GPU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HBM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비스적인 측면을 보면은 여전히 좀 최근 들어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앞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하고 실제 체감을 하고. 네,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최근에 뭐, 이제 AI 이야기 나올 때, 딥시크에 대한 우려 씻어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래도 충분히 씻어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월간 사용자 수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딥시크 사용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또 이제, 논란이 들어왔는데, 저의 개인정보도 함께, 네. 그런 걱정.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됐나요? 일단 그런 기사를 보니까 한번 탈렁하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걱정. 언젠가 뭐 저도 챗 GPT에 이제 제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 최이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했더니 쭉 나오는데 약간 틀린 부분도 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경제 전문 방송 진행자 뭐 이렇게 쭉 내가 이대를 졸업했구나. 이대 나온 남자가 돼버렸는데 약간 그게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많이 발전을 했지만 처음에 이제 프롬프트로 입력을 하고 뭐 뭔가 소통을 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걸로 이제 필터링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답변을 주는데 할루시네이션으로 허구로 자꾸 이제 답변을 주는 것 때문에 오류들이 좀 있었지만 이게 많이 보정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유료화 단계로 또 진입을 했잖아요. 그죠? 무료로 써요? 유료로 씁니다. 유료로 쓰는데 월 구독료는 어느 정도? 한 $20 정도 있고 20달러. 거기에서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떻게 명령어를 작성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뭐 어떻게 해줘 하면은 좀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은데 질문이 틀리면 답이 틀리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제 후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이제 명령어를 작성을 했을 때 너는 무슨 전문가야? 여기서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줘야지 네. 그에 걸맞는 답변이 나온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활용하는 사람의 능력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드릴게요. 맞아요. 이렇게 하여튼 이 계량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다듬어야 되는 것들의 그 필요성이 많이 늘어나는데 물리적인 부분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두 개를 또. 네, 저도 한번 저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 때 답변을 검색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덕한 소녀 팀장 이렇게 나오는. 네, 일단 뭐 AI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신 분은 아닌 계실 텐데 저는 이 자금을 과연 인풋 넣은 만큼 아웃풋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2025년 예산 같은 경우 650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전체 예산의 뭐 1%가 안 되는 금액인데 뭐 부담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뷰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뷰도 있더라고요. 현재 H100 칩이 2,000개 갖고 있는데 3만 개까지 늘려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데이터를 오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개인정보 신상은 오픈하지 않고 우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는 좀 오픈을 하기 때문에 개인 신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좀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처음 움직인 게 아니고 네. 지금 계속 뉴스가 나왔잖아요. 글로벌 뭐 아마존이나 MS가 투자한다는 뉴스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가 뭐 H100을 잘 팔았다는 뉴스, 그다음 딥시크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국내 투자 뉴스까지 나오면서 총 4단계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보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봤는데 눌림목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눌림목을 누가 만들고 있나 봤는데 외국인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매수 의견은 긍정으로 드리지만 변동성이 큰 섹터이니까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 선택은 뭐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셀바스 AI를 선택하려고 셀바스 합니다. AI. 그래서 왜? 짧게. 네,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AI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이면은 그 뒤를 의료 AI가 쫓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실적 가시화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지만 의료 AI 관련 종목들 확실히 실적이 강하게 개선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흑자로 전환된 종목은 좀 셀바스 AI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네. 셀바스 AI의 리포트를 찾아보시면은 꾸준하게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의료 AI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사무 업무를 간단 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의료 AI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평이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21선 따라서 우상 기준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딱 21선 닫고 있습니다. 21선 닿으려는 상황인데 지금 양봉 나와주고 있고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일간 변동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윤 팀장은 선택 뭐 할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를 폴라리스 가져왔고요. 오피스?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을 보게 되었을 때 몇몇 종목군들만 또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수급이 또 제한된 상황 속에서 네.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 선택을 할 때도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종목이 또 그럭스리와 연관되었을 때 함께 급등을 한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테슬라에 연동 음성 인식 AI 기능이 탑재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테마군으로 합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왔을 때에 그래도 6,600원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라인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여로 팀장의 AI 관련된 뭐 이슈 킥은 셀바스 AI, 김시윤 팀장은 폴라리스 오피스, 저는 네이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자,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또 수고해 주셨는데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윤 팀장,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 고맙습니다.